자, 이제 우리 세상을 한번 요즘 돌아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했는데 뭐 개식에 말이죠. 그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를 해가지고 뭐 동성연애자들이 나오게 만들고 뭐 환경론자들이 말이죠. 세느강이 안전하다고 거기에 뭐 선수들을 수용을 시켰는데 두드러기가 나고 구토를 하고 뭐 그런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 프랑스도 아프리카나 여러 군데 또 피난민, 난민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프랑스의 전통적인 자유평등파괴 이런 정신이 파괴되고 프랑스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올림픽 직전에 어디 기차역을 또 점거해서 폭동이 있었잖아요. 또 영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영국이 새로이 노동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파출소가 뭐 41개가 포기를 했어요. 경찰들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그런데 노동당 정권은 희한해요. 그 데모의 주 원인이 반이민이거든요. 이민 받지 말자. 영국 사회가 무너진다. 그런데 노동당 정권은 그거를 얘기를 않고 말이죠. 오히려 이민 온 사람들을 또 선동해가지고 맞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국의 현실이에요. 영국이 어떻게 지금 망가지고 있나요? 영국이 브렉시트 알죠? EU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영국 경제가 급속히 망가지고 있어요. 영국이 그래도 폼 잡았던 것이 영국 런던의 파이낸셜 허브예요. 금융허브인데 이게 다 파리로 가고 이래가지고 영국 경제는 급속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못 살게 되니까 또 노동당 정권에다가 사람들이 손을 벌리고 우리한테 좀 돈 좀 달라 그 얘기거든요. 보수당 정권은 경제를 튼튼히 하고 그걸로 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노동당 정권 우리나라 민주당 마찬가지야. 세금 걷어다 그냥 막 뿌리는 거야. 그걸로 표를 얻고. 자, 유럽이 뭐 독일도 마찬가지야. 독일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소련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죠. 그래가지고 패했는데 그 뭐가 아쉬워가지고 러시아한테 석유가스를 싸게 공급을 받으려고 그 메리 캐리라는 여자가 그 동독 출신이에요. 소련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싸게 받아가지고 경제 성장을 좀 했지만은 결국은 러시아 애들이 유럽을 뒤통수를 쳤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이 그냥 화들짝 놀란 거예요 지금. 오늘 어제 뉴스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거기 쿠르스크라고 옛날에 2차 세계 때 유명한 쿠르스크 전투가 있어요. 그 소련하고 독일하고 전차 싸움을 한 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우크라이나 쿠르스크는 러시아 안에 있어요. 맨날 우크라이나에 당하기만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역공을 해가지고 러시아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상자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한동안 요즘도 뭐 언론들이 많지만 침략자 러시아를 두둔하는 언론들이 그렇게 많아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인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아직도 최강의 국가인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과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제 경각심을 들려고 해요. 왜 미국이 중요하냐? 미국이 우리나라 6.25 때 우리를 지켜줬죠.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켜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망가지면 우리는 중국한테 맥힙니다. 지금 데이너게이께서 중국이 완전히 가라앉는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가라앉으면 중국이 뭐 우리 먹는 건 쉬워요. 미국이 굳건하게 잘 버텨야 되는데 자, 미국의 장점이 뭐죠? 미국은 이민사예요. 처음부터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가지고 1620년에 뉴잉글랜드에 상륙을 해서 참 이상적인 기독교 정신과 청교도 정신과를 해서 거기서 경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영국 식민지였는데 맞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 또 프랑스도 루이지애나 그쪽에서 다 몰아냈죠. 그래서 저 카나다까지 쫓아가서 싸우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하고 전쟁에서 다 멕시코 땅을 뺐고 미국은 부러울 게 없는 나라예요. 진짜. 왜냐하면 동쪽으로는 대서양이 있고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있어서 천혜로 다 막아줘요. 위에는 카나다, 밑에는 멕시코니까 전부 미국의 우호국이에요. 이런 미국이 누구한테 당했어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아랍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에 기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 왜 그러느냐? 미국이 이제
소련이 망하고 이제는 세계는 미국 거다 이렇게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글로벌리즘이 탄생하게 됐어요. 세계화라는 게 좋은 말로 세계화지 미국이 세계를 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세계화 때 뭐 이라크도 침공하고 아들 부시가 이라크 침공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거기 핵무기가 있다. WMD라고 그러죠.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라크에 들어간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기친 거예요. 소위 네오콘들이 그냥 힘자랑하는 거죠. 가서 애꿎은 사람들만 다 죽은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소련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냥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전사들한테 깨져가지고 패퇴를 한 곳인데 미국이 또 거길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 때 아주 참사가 일어났죠. 무기를 도대체 천문학적인 숫자를 다 두고 아프가니스탄에 두고 나왔어요. 이게 미국의 그 글로벌리즘의 가장 부끄러운 그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그래가지고 사실 글로벌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하고 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 거래를 하면은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고, 물론 중국도 돈을 벌지만 또 중국이 1인당 만불 소득이 넘으면 민주주의를 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중국하고 거래를 했는데,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을 하면 전부 중국 공산당이 수중에 돈을 다 쥐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까 대인혁이 얘기했는데 2조를 뿌려가지고 우리나라 인간들을 다, 언론, 정치인들을 다 마비시키고 부동산 사고, 그죠? 또 뭐 호주 정치인 구워 삼고, 캐나다 정치인 구워 삼고, 미국은 어땠어요? 공자원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다 매수해가지고, 대학 교수들 몇 명 간첩 혐의로 다 체포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중국은 말이죠, 틈만 있으면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망상에 빠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니까 이거 죽게 생겼어요. 중국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뭐 싼 물건이 들어오니까 미국의 소위 러스트벨트의 공장들이 다 사라지고 실업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백인들이, 원래 미국이 백인 사회인데 백인이 소득이 높아야 되는데 전부 쩔쩔 굶고 해서 트럼프가 안 되겠다, 이거 중국이 다 원인이다 해서 반중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위 글로벌리스트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미국 정치의 딥 스테이트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딥 스테이트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라고 연결이 돼 있어서 미국 정치, 언론, 금융, 헐리우드, 문학에 이런 데 전부 깊이 뿌리를 내서 소위 그런 사람들이 이익을 갖다가 공동체, 우리나라도 이익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워싱턴 스왑프라는 말이 있어요. 워싱턴에 노 정객들이 수십 년 거기 그냥 있으면서 미국 정치를 그냥 말아먹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게 좋게 되면은 봐줄 수 있는데, 미국 정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LGBTQ 아시죠? LGBTQ. L이 뭐죠? 레즈비언, G가 게이죠. LG, B가 뭐죠? B가 바이섹슈얼, T는 뭐예요?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낙태, 뭐 자유한다 이게. 인간의 생명이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는 건데, 생명이 낳는 건데, 뭐 5개월, 6개월, 7개월 이것도 낙태를 갖다 허용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트럼프가 이런 엉터리 같은 어젠다, 또 BLM 있죠, 블랙 라이브즈 매터. 이게 흑인들이 뭐 그냥 폭동을 일으켜서 난동을 피우고 거기에 중국이 다 돈을 댄다는 증거들이 다 있어요. 이러면서 미국이 완전히 지금 분열이 돼 있어요. 미국이. 근데 문제는 이 좌파들, 딥스테이트들이 반성을 전혀 안 하고 트럼프가 집고 나면 그게 보복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나 당했어요. 대통령 있을 때도 의회한테 탄핵을 2번 당했어요. 그 다음에 1월 6일 날 의사당 폭동이라는 걸 뒤집어 씌웠고, 그 다음에 무료 기소를 법무부가 밑에 주의 검찰총장들을 이용해서 91개 기소를 했어요. 트럼프는 역전의 용사예요. 해치고 나와서 결국 대법원이 대통령은 공적인 지위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책을 받는다, 이렇게 돼서 지금 사법 리스크는 거의 사라졌는데, 드디어는 그렇게 되니까 또 암살 시도를 한 거야. 암살 시도를 공화당에서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어요? 트럼프를
증오하고 트럼프가 나오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세력이 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과 디프 세력들이 한 건데 그 어린 20살짜리가 해외 구자가 3개가 있어요. 암호 화폐로 된 계좌가 말이죠. 여러 가지 정황이 그 다음에 미국의 그 FBI, CIA 이런 놈들이 다 디프 스테이트하고 연루가 돼 있어서 거기 다 방조를 한 혐의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미국이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것보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는 거죠. 민주당 디프 세력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진영 논리예요.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쫙 갈라져서 트럼프가 하는 어떤 말도 믿지 않고 무조건 해리스 나오니까 보세요. 해리스가 뭐예요? 해리스가 주 검찰총장밖에 한 게 없고 실적도 없고 굉장히 민주당에서 극좌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인도계라고 했다 지금은 또 흑인이라고 또 하면서 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해리스가 몇 프로를 앞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와 해서 해리스가 트럼프 이긴다고 금방 떠들고 있어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말이죠. 그 미국이 아시겠지만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대 강국이 되겠습니까? 예, 미국이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경제력이 급상승했는데 그게 이제 철도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석유를 개발했고 자동차 산업을 육성했고 이게 이제 미국 경제는 혁신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노베이션. 자동차 뭐죠? 포드의 그 뭐야? 예, 저 대량 생산 혁명이에요. 대량 생산이 벨트 있죠? 컨베이어 벨트에다 그냥 쫙쫙쫙쫙 해가지고 이게 생산력이라는 게 그런 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의 햄버거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맥도날드 햄버거죠. 자, 미국 가면 고속도로 여행하다 보면 멀리서 M자가 탁 보여.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가서 우리 먹고 쉬어야 되겠다. 그 정도의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어떤 상징이 되는데 이 맥도날드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의 혁신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패스트푸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패스트푸드를 뭐 우리가 주문해가지고 한참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니까 그거 이제 딱 사람들의 동선을 만들어서 거기서 오더를 하면 여기서 받고 하는 거를 최소한의 동선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혁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성공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생산력이 증대되고 그런데 1차 세계대전도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 애들이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그때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서 영국 상선을 뭐 엄청나게 때려 부셨는데 거기 미국 사람들이 수백 명이 또 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갔고 또 2차 세계대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일본 애들이 미국의 자원을 갖다 탐내가지고 결국은 진주반 기습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것도 끌려간 거예요. 결국은 이 전쟁이 되다 보니까 군수품 생산이 미국의 그 경제가 너무나 세니까 전 세계에 중국의 장개석, 거기 소련의 스탈린, 이쪽 영국에 전부 공급을 해가지고 미국이 아니었으면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성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실책도 있어요. 우리나라 6.25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반쪽짜리 그냥 와서 16개국이 왔지만 미완에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6.25가 아직 정전체제지 종전도 안 됐고 평화협정도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월남전쟁도 공산주의자들 너무 모르는 거죠. 그걸 나는 키신저를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키신저가 그 평화협상을 주도했는데 결국 뭐야? 1975년 4월 30일 날 월남이 패망했어요. 보트 피플 그 월남 대사관에서 헬기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런데 베트공 있잖아요. 베트공이 월맹이 집권하자마자 다 죽여버렸어요. 거의 다 죽였어요. 걔들은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나라 좌빨들 있지만 우리나라 통일되면 만일에 김정은이가 집권한다면 다 죽입니다. 맞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부가 어마어마한데 거기하고 나눠가실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도 실패했고 아프가니스탄도 실패했고 미국도 너무나 이제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못해요. 트럼프는 이 모든 거에 개입하면 미국이 지금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니까 영원히 세계를 갖다 지배하고 영원히 세계의 돈을 퍼서 다 미국 뜻대로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는 거죠. 미국이 계속 달러를 쓰고 전비를 쓰면은
미국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소위 선택적 개입주의라는 걸 선택적 개입주의.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언론들이 저 트럼프를 고립주의라고 비판해요. 트럼프가 되면 미군 철수 뭐 해야 있는 거 다 한다고 이렇게 악선잘하는데 그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지켜주되 불편한 곳에는 전쟁을 피한다는 게 트럼프의 저기예요. 뭐 지금 민주당 정권은 무차별적으로 지금 돈을 써서 미국이 지금 재정 위기에 빠져 있어요. 사실 조금 더 하면은 미국이 정말 폭발할 수도 있고, 미국은 또 셰일가스 트럼프가 개발했더니 이거 중단해 버렸어요. 개발한 거 중단.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좌파들이 미국에 너무나 많이 번졌어요. 그 1964년에 마틴 루터 킹이 민권운동을 해서 흑인이 옛날 링컨이 노예방을 해서 다시 한번 민권운동이 돼서 좋은 세상을 열어준 건 좋은데, 그 이후에 그 흑인이나 이쪽 소수인족들이 좌파들하고 많이 엮이면서 미국이, 그러니까 좌파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지금 미국이 이민이 지금 바이든 밑에서 얼마나 불법 이민이 아니고 불법 입국자가 오신지 아십니까? 1,800만, 2,000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든은 비행기로 30만을 공수를 했어요. 불법 입국을 그 시켰어요. 이건 백악관이 시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뭐냐? 민주당 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정책을 민주당이 쓰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게 뭐 해리스 뭐 이걸 벌써 언제 해리스인데 그거 이긴다고 좀 떠들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합니다. 자, 미국은 이민의 나라고 기회의 나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제이드 벤스라고 트럼프의 저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미국의 상징이에요. 오하이오주의 그 낙후된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자기가 어릴 때 엄마는 남자가 7번 들락날락거렸어요. 진짜. 그 다음에 마약하고 뭐 이런 엄마인데 도저히 할머니가 보고 안 됐으니까 이 벤스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그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 잘 뭐 학비도 그렇고 안 되니까 그때 그 군인을 갔어요. 해병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가서 4년을 근무를 하고 와서 미국의 군대를 가면은 여러 가지로 좋아요. 다 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학비를 갖다가 조달할 수가 있어요. 와가지고 유명한 이제 예일의 로스쿨에 들어간 거예요. 예일의 로스쿨 들어가서 이제 사업도 해보고 상원의원을 2년 전에 됐죠. 2년 전에 돼가지고 마침내 이제 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처참한 어린 시절을 겪고도 부통령,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예요. 링컨도 그랬죠. 링컨도 어릴 때 교육을 못 받았어요. 독학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거기도 켄터키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저 에디슨도 오하이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하이오 출신이 그 흑수저가 많아요. 흑수저 출신 그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기회의 나라고, 열심히 하면 사회적 이동성이라고 그러죠.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기회의 나라인데,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좌파 사상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너무나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돼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증오의 정치입니다. 지금 트럼프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올바르게 돼서 또 우리나라하고 굳건하게 다시 여기를 해서 우리나라 그 자유 통일을 하는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서 김정은 정권을 접수를 해야죠. 그게 유일한 통일 방법입니다. 무슨 놈의 협상에서 통일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최근에 그 북한 소식 보세요. 북한에 수해가 나가지고 압록강 거기가 다 그냥 다 잠겨버렸어요. 압록강이 다 잠겼는데 뭐 김정은이가 SUV를 타고 가가지고 뭐 이놈들아 이것도 하나 못 막느냐고 개소리를 떠드는데, 북한은 말이죠, 수해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산에 나무를 뭘로 했어요? 땔감으로 다 뗐어요. 땔감으로. 그러니까 비만 오면 전부 휩쓸려가지고 밑에 있는 그 농경지가 다 침수가 되고, 이번에 또 새로 알게 된 거는 거기 그 군수 기지들 공장들이 다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말이죠, 핵하고 미사일하고 그 뭐 장사정포 이거 말고는 주민들의 생활이나 북한의 인프라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좌빨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애국 세력들이
건강하셔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단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계는 위기지만은 그래도 정의와 양심을 가진 세력들이 다시 세계를 바로잡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